정치 비즈니스에서 지금 고리에 걸린 사람이 새롭게 나온 사람이 오세훈 씨네요. 거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거기 비즈니스 해가지고 제주도 별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좀 툭 치려고 했다가 예 지금 제대로 걸렸습니다. 지금 뭐 걸릴 사람 한두 명도 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것만도. 제가 명태 쓰는 패밀리. 예 그리고 지방 어떻게 사투리로 영코로 걸렸습니다. 아니, 게다가 영코로 걸린 것 같아요. 왜 걸릴 걸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죠? 근데 얼굴색도 안 바뀌어. 정말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고소장 다 써놨습니다. 뭐 이렇게 깜짝 얘기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네. 어제 이종태인가 뭐 누군가 그 사람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네. 것도 그렇고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는 거야. 아. 저런 학급발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나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조은이랑 같이 만나러 조은이 의원과 같이 만나러 나갔는데 하도 김영선 의원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경청을 요청해서 잠깐 나갔을 뿐인데 급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서 안 막이나 그랬다?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럼 지금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25개를 왜 하고 실질적으로 단일화 이루기 전까지 그 수많은 자체조사 13개 한 거 이거 왜 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게다가 이럴 때 그러니까 말을 싹 바꿔가지고 내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지는 모르겠고 내가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받았을지는 모르겠고 이따위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시장이 돼가지고. 왜 진실을 조금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강혜경 씨가 뉴스공장에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같이 했죠 저랑. 예. 아 참 같이 했잖아요. 예, 까먹었다. 네, 워낙 바로 존재를 옆에 있었지. 예. 예, 한 스튜디오에서 했던데. 아니 하도 나를 옆에 앉혀놓으라 그래갖고 내가 앉아준 거예요. 이 공장장이 안심이 안 됐나 봐. 결혼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래도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명태조림 얘기. 명태절인 이야기. 네. 예, 일단은 오늘의 핵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시죠. 근데 오세훈 시장을 위한 당시 여론조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기억하시기로. 제가 20건 정도 20건 넘는 관계를 그렇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0번 정도는 기억하세요? 네. 비용은 받았나요? 그 오세훈의 캠프 그 정치 자금으로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네네 몇 번이나 받았어요? 여러 차례 이건 아직 장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그죠? 네 비용은 일부는 안 받았고 근데 측근 이름도 알죠. 돈 누가 넣는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오케이. 검찰에는 말했어요. 아 이건 잘라주세요. 이거 자르면 안 되지. 이거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 캠프가 공식적으로 비용 지불하는 게 정상인데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돌려서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그죠? 네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돈을 보통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거 나갔나? 아니 안 나갔어요. 누가 비공식적으로 돈을 얼만큼 어디서 지불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말할 수 없어요? 네. 예. 근데 누가 비공식적으로 돈을 수차례 한 거는 사실입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네. 오세훈 씨가 그럼 답해야 되겠는데?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게요. 예. 해당 정치인들이 다 현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부인하고 언론 이용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본인 변명하고 있는데 예. 전 이건 지금 변명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의 문제거든요. 수사 문제네. 근데 이게 또 검찰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다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금 완전 산으로 가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아니, 검찰에서 움직이고 확인한 거는 움직이고 있어요. 25번이나 했다며, 25건 오세훈 시장.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관련해서. 정말 강제 수사를 통해서 네. 더 이상 이제 그 정치인들의 말과 선의에 기댈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게 말장난하고 시간 끌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 물타기 하는 거죠. 네. 논점 흐리게 하고.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뭐 이어갈 말이 없네.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예.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안철수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 당시에 오세훈 안철수 양자 단일화 할 때 뭐 밀고 당기고 할 때 있었어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막 세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네. 안철수가 단일화 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마침 명태균 씨가 밑에서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를 막 하고 그리고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보통 여론조사 기관은 그 여론조사를 해도 물론 비용을 받고 하고 또 비용을 받고 했더라도 요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로데이터를 전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로데이터를 그냥 전달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응답한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응답한 내용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응답했느냐가 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전달받았으면 캠프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론조사 결과만 지금 숫자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전화번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지성을 갖고 있는지가 다 통째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지금 이 특혜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러고선 지금 공짜로 이거를 그냥 받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려면은 지금 수사의 논리상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창원지검의 수사의 시작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건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기들은 지금 가지치기 해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의원 갔다가 김종인 박사님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갔다가 이렇게 가는 아마 그림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갈 건이냐 이렇게 딱 나왔으면은 이게 꼭 창원지검이 아니더라도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서 딱 치고 가야 되는 건이 아니냐 꼭 검찰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움직여야 되는 건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이거든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을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만 걸린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 때 정말 제가 알기로는 난리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부산도 매우 위험합니다. 아 부산도. 네, 우리 박형준 시장님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창원하고 가깝잖아요. 또. 네. 근데 이게 저는 현 이게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선법 보면은 그 부정선거 운동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징역 3년짜리인데 108조 5항 위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08조 5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서 사호에 나오는데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공개. 그러니까 로데이터를 줬다라는 건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소지가 분명히 있고 말씀한 대로 정치자금법 당연히 걸리죠. 회계 부정이니까. 네.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냥 해주고 미래항공연구소가 안 받았다라면은 비용 면탈을 받은 게 이 사전 뇌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누가 대신해줬다면 이게 또 대납이 돼요. 대납도 뇌물이 돼요. 뉴스타파 취재에 의하면 미래항공연구소는 전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면제받은 시장 거니까. 쪽으로. 예, 면제받은 게 이제 네. 이득을 본 거라서 이 뇌물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대납해주면 대납해준 것도 우리가 과거에도 뭐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걸 알듯이 그렇지. 이 뇌물 혐의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혜경 씨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대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납을 네. 누군가 한 대납을 거죠. 근데 너무 짜치게 한 것 같아. 대납만 한 건 네. 아니 대납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 대납은 물론이고 예.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뇌물 같은 게 있어요? I don't know예요. 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사를 어쨌든 해요. 지금 밝혀질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3쿠션으로 딴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스폰서일 수도 있는데 정치 스폰서. 예. 그럼 오세훈 시장은 이 사람을 알았는지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알죠 당연히. 예 대납을 했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로 데이터를 그렇게 막 공개한 거. 공개하고 그건 사실은 이게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선 때 대통령 선거 경선 때도 조작했던 것처럼 여론 조작의 냄새도 난단 말이지. 이게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설문지를 조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단일화의 설문지, 여론조사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무엇이 안철수, 오세훈에게 유리한 건지를 한 3가지를 그쵸. 돌려박는 거죠. 4가지를 돌려봤죠. 예, 한 4가지를. 야, 이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진짜 나쁜 게 있잖아요. 미국 정치가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전 세계에. 폭스뉴스가 옛날에 이런 엉뚱한 설문지를 돌렸어요. 이라크 민주정을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이라크 전쟁은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다 잘 된 거라고 하지. 근데 거기에 미군이 3,000명이나 죽은 이라크 전쟁은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미국인들은 주장을 할 거란 말이지. 설문의 문항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가 매우 그렇지.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장난을 친 것 같아. 그 장난을 어떻게 쳤는지를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면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비공표 여론조사를 2, 3회 실시한 뒤 언론 공표용 조사를 1회 실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질문을 계속 조정해 나가서 이게 몬게임 전에 하는 연습 게임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사실 이 문항 이제 그 설계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여심위에 등록되거나 하면 그런 조사가 그거는 걸립니다. 바로 걸리지. 네, 그렇게 하는 건 예.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여기는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여심에 등록이 안 되니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일종의 필드 테스트를 막 하고 그렇죠. 이게 안 걸리는 수준의 그러한 문항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반복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걸 통해서 성향 수집을 하고 그렇지. 성향 수집을 한 거는 캠프에서 또 소화를 하고 아. 그 캠프에서 소화를 하면서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의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나 이런 게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향 수집한 거는 또 거기 가서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론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무궁무진한 수법이 있다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악의를 가지고 이걸 한다면.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수법들이 있다라고 여론조사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법을 하나만 쓰리라는 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수법을 쓸 수가 있도록 여기서도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그 단면이 지금 보인 것이다. 어디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국면에서. 그리고 요거를 총지휘한 게 누구? 우리 김종인 박사님이고 그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게 명태균 씨였던 것 같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